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까 오전보다는 빨리빨리 본인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 저희 국가기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혹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업무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요. 다만 언론에 나타나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매우 잘한다 혹은 잘하고 있다를 포함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헌법재판소가 28%라고 합니다. 60%가 국민으로부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못한다 혹은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국회는 그 당시 조사에서는 10%가 안 되는 걸로 국회보다는 높은 걸로 나옵니다. 많은 그래도 국가기관으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은 드시죠?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재판에서 승소하는 쪽과 패소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볼 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패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잘못한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 중에는 거기에서 재판 지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가장 높았던 걸로 그렇게 또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법부의 판사로 계셨을 때는 아마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보도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회에 오시거나 혹은 이제 헌법재판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또 많은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국민의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민심이 잘 반영되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국회가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혹시 어딘지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국회보다 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가 방통위, 그 다음이 검찰, 그 다음이 권익위 이런 순서대로 국민들께서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못한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민심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거나 소통하거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또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계셨으니까 사법농단 알고 계시죠? 그때 네. 얼마나 많은 동료 판사들이 혹시 검찰청에 불려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100여 명이 100여 정도는 명이죠. 된다고 저는 100여 알고 명이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니 보고를 했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그 20대 국회 때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 정도는 검찰 내에서도 수시로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 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검사들이 판사를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인데 검찰은 그거보다 더한 행위를 하면서 판사들을 100여 명이나 불러서 그렇게 수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검사 그 범죄 기소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0.1%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소고발을 하는데 기소된 것은 고작 19건,
아마 그 19건 중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검사는 판사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또 범죄 행위에 관련이 돼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다 검찰에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검사가 뇌물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자기 계좌로는 압수수색 안 당한다. 그 자신감의 발로 아닙니까?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통장으로 받아요. 그게 김모 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런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개혁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처단할, 아니면 수사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 절차 중에 하나고,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뭐 정직, 감봉 이런 거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서는 헌법상의 어떤 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인 파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것이 이제 탄핵 절차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소추체와 판단의 주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파면과는 완전히 동일한 징계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보좌님, 그것은 대통령이 예. 선출직 권력입니다. 네. 그만큼 그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임명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과는 다른 절차로 신청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네. 검사가 선출직 공무원, 어쨌든 임명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달리해야 된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관.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지적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